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이 간심 뉴스와 함께 또, 여러분이 앞서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방송을 드립니다. 앞서 먼저 이 문의하고 싶은 내용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조선족 중국 동포들이 이 기화 신청을 할 때에 이 부모하고의 입증 관계 서류를 이렇게 제출을 하라, 이런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기화 신청을 할 때에 그런 서류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 이 조선족이라는 것을 별도로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냐? 보니까 이 이름을 쓸 때에, 그러니까 그 기화할 때 이름을 쓸 때에 중국 원음, 그러니까 중국식 병음 이름을 쓰지 않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글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 조선족이라는 것을 신분을 입증을 하면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이라는 신분을 입증하는 그런 서류를 이렇게 제출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부모하고의 이제 관계 입증 서류, 또 이렇게 누구누구하고의 관계 입증 서류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부모하고의 관계 입증 서류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모가 사망을 할 경우에, 그것도 10년, 20년 전에 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 부모가 그 호구부라고 할까요? 그게 이미 중국에서는 공적 서류로서 이 소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다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공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출을 한다는 건데요. 근데 그게 이제 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류를 요청한다고 해서 왜 굳이 이 조선족 신분이라는 거를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사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이미 기화 신청을 할 때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이라든가 방문 취업 체류 자격 등 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체류 자격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조선족이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중국 신분증이라든가 어쨌든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조선족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이 부모하고의 입증 관계 서류, 그것도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걸 또 다시 호구부가 이미 소멸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또 해서 또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까지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라 하는 것이 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유사한 사례로 또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 여기에 좀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보험료 이 피부양자로 이렇게 이제는 등록을 할 때에 역시 이 관계입증 서류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죠. 일단은 그 직장가입자로 들어있던 거기에 배우자라는 그런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테고, 또 이제는 그 자녀일 경우에는 서로 친자관계라든가 친숙관계 이런 게 필요하고, 부모인 경우도 이렇게 친자관계라든가 친숙관계 이런 게 이제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소명이 되면은 이 피부양자로 같은 가족으로 같은 그냥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냥 등록이 되는데, 근데 이제는 그 부모인 경우,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에 가입한 그 사람의 그냥 부모가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때에 그 부모가 보통 전 이혼을 한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한 분이 이제는 사망한 경우도 있죠. 그러면 사망하면은 그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이제는 사망한 그거를 저는 제출을 하라. 또 이혼을 한 상태라고 그러면은 재혼을 하지 않은 그 미재혼 그런 서류를 또 공증해서 제출하라, 이런 요청이 있는데, 바로 이런 그러니까 부모인 경우에 그 이미 중국 측에서 사망한 부모 중에 한 명이 이제 사망할 수 있겠고,
또 이혼을 하게 되면은 뭐 또 그런 관계가 있을 텐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재혼 공증 뭐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 뭐 이런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부당하지 않냐 이런 이제는 이의 제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피부양자로 이렇게 등록되는 거, 특히 이제 뭐 중국 동포들만 이제 딱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피부양자로 이렇게 등록할 경우에 그 부모님이 뭐 그러니까 별도의 소득이 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득이 없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일정의 재산도 좀 어느 기준선은 없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뭐 한국에서도 지금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피부양자에서 는 탈락돼서 지역가입자로 입자로 하라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피부양자 등록이 조금 까다로워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어쨌든 지금 이 중국에서 뭐 사망을 하거나 이미 이혼을 해서 이 별도로 살고 있는 이 중국의 이 그런 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인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미재혼 뭐 이런 공증서라든가 뭐 이런 걸 요구할 때 과연 왜 이게 필요하냐, 그렇다고 이 중국에 이렇게 재산이 있냐 없냐를 또 한국에서 이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거는 불필요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좀 애로사항이랄까요, 아니면은 좀 이의제기를 하는 이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모두 동포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런 사례가 있으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관계기관에 좀 이의제기를 해서 좀 바로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뭐 좀 그렇게 좀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 먼저 앞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오늘 시간 좀 관심 뉴스로 좀 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뉴스 좀 단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법무부가 불법체로 외국인 단속 2달간 1만 명을 출국시켰다고 하는 이런 보도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법무부가요, 지난 2개월간 합동단속을 실시를 했죠. 그래서 이 불법체로 외국인 3,000명을 출국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이 불법체로 외국인 7,000명이 자진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불법체로 외국인이 정부 합동 단속 및 자진 출국 제도를 통해 1만 명이 출국했다, 이렇게 14일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단속을 재개한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단속반은 10월 1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로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 취업 알선자 17명을 적발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 유흥, 마사지 업소와 택배, 배달 대행 업종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다. 이 서울 출입구 외국인청 등 7개 기관은 서울 강남, 경기 안산, 경기 평택에서 마사지 업소 6곳과 대기 숙소 또 12곳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불법 체류 외국인 24명은 강제 퇴거가 됐고, 또 고용주 기소 의견 송치를 이렇게 적발을 했다 하고, 이렇게 검거된 불법 체류자가 3,865명 중 3,074명이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고, 207명은 출국 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가별로 보니까 태국 출신이 1,441명, 네,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베트남이 814명, 중국이 587명, 몽골이 165명이었습니다. 정부는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혐의를 받는 불법 고용주를 그냥 구속 1명을 했다고 하고요. 불구속으로 38명을 이렇게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불법 취업 알선 혐의를 받는 17명은 범칙금을 부과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속과 자진 출국 유도 제도 운영을 병행을 하고 있다.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를 통해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같은 기간 불법 체류 외국인 7,387명이 이 제도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러니까 7,387명은 이 계도 기간에 이렇게 자진 출국을 해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요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뭐 여러분들에게 좀 공지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주요 관심 뉴스 뽑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핵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